안녕하세요. 글로벌 윈도우 이슈 클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새 종류의 신인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1세기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청정하고 광활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뉴질랜드는 사실 최초의 상업용 번지점프, 일회용 주사기, 최경량 자전거, 수륙량용 보트, 1인 비행장치 등의 발명품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발명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 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없는 국가 중 하나라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신기술의 금맥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21세기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립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 뉴질랜드 이주민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익혀야만 했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인의 재능과 독창성으로 연결됐습니다. 2009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고의 발명품으로 뉴질랜드에서 만든 야이크 바이크를 선정했습니다. 초경량 접이식 전기 자전거인 야이크 바이크는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무게가 10kg 정도에 불과하고 접는데도 15초밖에 걸리지 않아 출퇴근 시 이용하기에 매우 좋은데요. 이미 상용화된 이 상품은 국내에도 수입돼 강남이나 홍대 등의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발명품인 시렉스는 보트에 접이식 바퀴가 달려있어 육지에서 바다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데요. 2014년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뉴질랜드에 국빈 방문했을 때 시렉스 보트에 탑승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마틴 에어크래프트에서 개발한 마틴 제트팩은 세계 최초의 1인 비행 장치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 비행 시대를 열었는데요. 마틴 제트팩은 시속 100km로 50km 거리 비행이 가능해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하늘을 나는 로켓티어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상업용 우주로켓 개발업체인 로켓랩에서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일렉트론은 지상에서 500km의 저궤도상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으며 세계 최초로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크기가 기존 로켓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발사 비용도 평균보다 낮은 덕분에 해외 30여 개 기업과 위성 발사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뉴질랜드 기술 기업 사례와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미래 식량 개발에 나선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선진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래 식량 위기를 대비해 대체 식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배양육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양육이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축산 농가 없이 고기를 배양하는 세포 공학 기술로 생산된 살코기를 말합니다. 오로지 실험실 내에서만 만들어져 미래 식량난과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양육은 미래의 고기라고도 불립니다. 2013년 마스트리흐트 대학의 마크 포스트 교수는 배양육으로 만든 햄버거를 영국 TV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햄버거는 3개월간 배양된 4천만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양육 햄버거가 방송에서까지 등장했지만 슈퍼마켓에서 실제로 배양육이 판매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현재는 배양육 고기로 패티를 만드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그 가격 역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영국 TV에 방송된 배양육 햄버거의 경우에도 100g짜리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 데에만 25만 달러의 연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맛입니다. 고기의 맛은 대부분 근육 사이의 지방에서 나오지만 배양육은 지방이 없어 일반 고기와는 맛이 다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포를 따로 배양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과 마찬가지로 배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양육이 앞으로 일반 육류처럼 소비된다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배양육보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흔히 서구 사회에서는 곤충을 먹는 식습관을 미개하다며 터부시하는데요. 하지만 토마토 수프나 땅콩버터, 애플소스, 초콜릿 등에 이미 미량의 곤충 추출물이 들어있어 현재 세계인의 80%가 무의식 중에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도 곤충 껍데기에서 추출한 키토산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식당, 슈퍼마켓, 온라인 마켓에서는 동결 건조된 곤충과 곤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롤랜드 음악 페스티벌의 음식 가판대 중 유독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라플라스 가판대입니다. 라플라스는 햄버거에 밀웜을 토핑으로 얹은 일명 용기 햄버거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김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식 후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루면서 편견을 깨고 곤충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곤충을 소비할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도매 유통망 슬릭으로는 주요 점포에서 곤충들을 팔기 시작했으며 소매 슈퍼마켓인 플러스 로테르담 지점도 일반 소비자에게 곤충을 판매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곤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델리버그는 동결 건조된 메뚜기, 밀웜, 외미거저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설립 첫 해는 매출이 신통치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요새는 유럽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주요 소비자지만 식충 관련 규정이 정립돼 동결 건조된 곤충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된 곤충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음식점에서도 식자재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양육과 곤충 식용 대중화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일 텐데요. 이에 배양육 시식 생방송이나 용기 햄버거 시식회처럼 소비자들의 친밀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와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갈색 밀웜을 활용한 조리법을 개발 중으로 주전부리를 넘어서는 대안식품으로서 곤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선제적으로 미래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해온 네덜란드 등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트렌드들은 이제 갓 태동을 시작했지만 향후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코트라는 84개국에 소재한 124개의 해외 무역관을 통해 2015년 새해에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해 왔는데요. 이 밖에 더 많은 트렌드와 사례는 코트라가 발간한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윈도우 이슈 클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